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인 157포인트나 출렁거리면서 또다시 폭락했고 환율은 7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정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강만수 장관의 교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두 과목은 난이도를 달리한 수준별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던 주가가 CN그룹 위기 설등에 불거지면서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오늘 하루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권민철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반전하면서 어제보다 30.19포인트, 3% 이상 하락한 968.97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8% 가까이 폭등하며 1078까지 치솟았지만 오후 들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CN그룹이 유동성 위기 해결 방안의 하나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검토했다는 소식에 CN그룹 회사들과 손실이 우려되는 은행주들이 일제히 가격 제한폭까지 내리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2.5% 떨어진 265.6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장 초반 주가 급등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가 다시 급락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하루 등락폭이 157포인트, 15%가 넘어서는 역대 최고 변동성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40원 8전 내린 142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엿새간의 거래일 동안 150원 넘게 급등한 환율이 7일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분석했습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일 국세청장은 오늘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서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세정 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과 내각의 전면 쇄신을 단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성용 기자입니다. 정세균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무능한 국정 운영과 국론 분열로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에게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과 내각을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성과 쇄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것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정부의 정책 혼선과 무능이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켜 국민들이 공포와 절망에 떨고 있다며 경제 정책의 대전환도 촉구했습니다.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고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시장 일변도, 시장 만능의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종부세와 상속세, 법인세 인하 등 1% 부유층을 위한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 감세 아닌 민주당의 부가세 30% 인하를 수용하라는 압박도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앞둔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당 수령자들의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CBS 뉴스 안성유입니다. 청와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황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며 교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상황의 변화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현재로서 프로세서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만 했습니다. 청와대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긴박해 돌아가는 경제 상황에서 경제 수장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경제팀 교체는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1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영어 과목에 한해서 난이도가 다른 문제가 출제된 보조 교과서, 이른바 수준별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내년 1학기부터 수준별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고교생용 수준별 교과서를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의 확대를 위해 개발된 이번 교과서는 교과서 외에 보조 교과서 형태로 상중하 등 수준별 문제 또는 교과 내용을 수록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할 때에 수학, 영어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수준별 수업을 하도록 권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영어, 수학 두 과목에 한해 개발된 수준별 교과서는 각각 영어 학습 활동책, 즉 English Activities와 수학 익힘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이 교과서에는 학생들의 실력차를 감안해 난이도가 다양한 문제를 수록하는 한편 문항 앞에 등급을 표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문제를 선택해 풀 수 있게 했습니다. 교과부는 오는 12월까지 수준별 활용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포하는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교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자금 명목으로 중소기업 두 곳으로부터 수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앞서 지난달 18일 김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한 데 이어서 지난 25일 김 최고위원을 피내사자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공천 청탁과 취업 알선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대통령 부인 김은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옥희 씨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공천에서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크게 침해하는 등 위법의 정도가 무겁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공천을 부탁한 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직원들이 선정한 역대 20대 사건 중 박종철 고문치사 및 축소 은폐 사건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아서 대검이 전국의 검사와 검찰 직원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87년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찰 임무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82년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과 97년 한보 비리 사건,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혔습니다.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가 서울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등과 열리는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제공 방식을 지금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과 한국의 분담금 증액 비율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코스타리카 국적을 가진 레오나르도 페럴슨이 소장한 유물을 페루에 반환키로 했습니다. 이 유물은 아스테카, 마야 그리고 잉카 문명의 유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페럴슨의 소장 유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스페인과 페루 양국은 반환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페루에 반환되는 유물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스페인 정부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유물 253점을 페루 당국에 반환키로 했습니다. 이번에 반환된 유물은 황금 목걸이, 보석이 박힌 반지, 그리고 금속 부치 등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1492년 전의 것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물의 시장 가격이 1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Para reiterarle el profundo agradecimiento del gobierno del Perú por el gesto que ha tenido usted personalmente de traer estas piezas con motivo de la visita de Sus Majestades los Reyes. 현재 스페인 국왕부부는 이틀 동안의 공식 일정으로 페루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국왕부부가 페루를 방문하는 동안 유물을 반환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은 방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 페일린 부통령 후보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 뉴욕의 한 상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련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지율을 반영하듯 오바마 관련 상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얼굴이 담긴 지폐, 속옷까지 등장했습니다. 페일린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패션이 인기를 끌기는 마찬가지. 페일린의 머리 스타일을 본뜬 가발은 10만 원이 넘어가지만 고가에도 불구하고 가발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태어난 쌍둥이 판다. 태어난 지 100일이 조금 지난 쌍둥이 판다는 지난 5월 쓰촨성 대지진 때 태어나 중국인들이 쏟는 애정은 더욱 각별한데요. 네티즌의 투표를 통해 평안이란 뜻을 가진 핑핑과 안안이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날씨입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오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 1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2.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